이 망할 컴포넌트는 왜 계속 렌더링 되는 거지? 불필요한 렌더링을 좀 막을 방법이 없을까? 리액트로 개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한숨을 쉴 때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굳이 반복해서 렌더링 될 필요가 없는 컴포넌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렌더링이 된다면, 또 그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복잡한 로직을 수행한다면 우리의 컴포넌트 성능은 똥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리액트 메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또한 리액트 메모와 더불어서 유즈 메모와 유즈 콜백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필요한 렌더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게요. 혹시 유즈 메모 그리고 유즈 콜백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제 이전 강의 영상들을 꼭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리액트는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컴포넌트의 렌더링 횟수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렌더링이 너무 지나치게 자주 발생하거나 매번 렌더링마다 좀 무거운 로직을 처리해서 성능에 부담을 준다면 불필요한 렌더링은 최대한 막아야겠죠? 자, 여기 스튜던트라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컴포넌트는 이름, 나이, 주소를 props로 전달받아요. 전달받는 props에 따라서 다른 학생의 정보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컴포넌트죠. 오른쪽에 있는 스쿨 컴포넌트는 스튜던트 컴포넌트를 자식으로 갖고 있는 부모 컴포넌트예요. 리액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면 모든 자식 컴포넌트들도 자동적으로 렌더링이 되어요. 그 말은 스쿨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스튜던트 컴포넌트 또한 따라서 같이 렌더링이 된다는 거예요. 스튜던트 컴포넌트는 항상 같은 props를 전달받도록 되어 있네요. name은 홍길동, age는 20살, address는 우리 집,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props가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스튜던트는 항상 같은 결과를 화면에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만약 부모인 스쿨 컴포넌트가 어떠한 이유로 정말 자주 렌더링이 되는 컴포넌트라면 스튜던트는 늘 같은 결과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자주 렌더링이 되겠죠? 만약 스튜던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성적 데이터를 새로 가져와야 된다든지 성능에 좀 무리가 오는 복잡한 로직을 반복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상상해 볼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의 앱의 성능이 똥이 되어버리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튜던트 컴포넌트의 렌더링 횟수를 제한해줄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할 때만 렌더링이 되도록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스튜던트 컴포넌트가 받는 props가 변경이 될 때만, 그러니까 이름, 나이 혹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렌더링이 되게 만들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props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스튜던트 컴포넌트를 굳이 렌더링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계속 같은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리액트 메모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리액트 메모는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고차 컴포넌트예요. 고차 컴포넌트는 영어로 Higher Order Component라고 해요. 줄여서 HOC라고도 불려요. 고차 컴포넌트란 어떤 컴포넌트를 인자로 받아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리액트 메모라는 고차 컴포넌트에 어떤 컴포넌트를 넣어주면 UI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똑같지만 좀 더 최적화된 컴포넌트를 반환해줘요. 이렇게 최적화가 된 컴포넌트는 렌더링이 되어야 할 상황에 놓일 때마다 prop 체크를 통해서 자신이 받는 props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이렇게 확인을 해서 props에 변화가 있다면 렌더링을 하고 props에 변화가 없다면 새로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렌더링이 된 내용을 재사용해요. 조금 전에 본 스튜던트와 스쿨 컴포넌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부모인 스쿨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자녀인 스튜던트 컴포넌트 또한 자동적으로 렌더링이 될 상황에 놓이죠. 이때 스튜던트 컴포넌트가 리액트 메모를 통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다면 이 상황에서 스튜던트는 prop 체크를 하게 돼요. 스튜던트가 받는 props인 name, age 혹은 address에 변화가 있다면 렌더링을 발생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렌더링된 결과를 재사용하는 최적화된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진짜 멋지지 않나요? 리액트 메모의 메모는 메모이제이션을 뜻해요. 메모이제이션이란 이미 계산해 놓은 값을 메모리상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재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리액트 메모로 최적화된 스튜던트 컴포넌트는 prop 체크를 통해서 props의 변화가 없다면 이전에 렌더링된 내용을 재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미 이전에 렌더링을 해놓은 스튜던트 컴포넌트를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해놓고 새로 렌더링하는 대신 꺼내서 재사용하는 것이 리액트 메모의 메모이제이션 기법이 되는 거죠.
리액트 메모를 잘 사용한다면 렌더링 횟수 감소로 인해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오히려 성능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컴포넌트를 메모이징할 때 렌더링된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해 놔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이에요. 리액트 메모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 컴포넌트가 같은 프롭스로 자주 렌더링이 될 때. 둘,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복잡한 로직을 처리해야 할 때. 이외의 경우는 굳이 내가 리액트 메모를 사용해야 될까 한 10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점은 리액트 메모는 프롭 체크를 통해서만 렌더링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컴포넌트가 use state, use reducer, use context와 같은 상태와 관련된 훅을 사용한다면 props의 변화가 없더라도 여전히 state나 context가 변할 때마다 다시 렌더링이 될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리액트 메모에 대해 조금 감이 오셨나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코딩하면서 배워볼게요. 자, 저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리액트 앱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요. 우리의 앱 컴포넌트는 최상위 div로 하나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요. 이 div의 스타일로 남색 보더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여기 보이시죠? 바로 밑에 h1 태그를 통해서 이 컴포넌트는 부모 컴포넌트라는 거를 화면에 명시를 해줬고요. 그 밑에 p 태그를 사용해서 age는 parent age, 이렇게 부모가 몇 살인지 화면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 parent age는 여기 위에서 use state 훅을 사용해서 만든 하나의 state인데요. 이 state는 맨 처음에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네요. 여기 age는 0,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밑에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모 나이 증가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onClick 속성을 통해서 increment parent age라는 함수가 불리게 돼요. 이 함수는 여기 위에 만들어준 함수인데 use state를 통해 만들어준 set parent age, 이걸 여기 이렇게 불러서 parent age를 1만큼 증가시켜주는 간단한 일을 하는 함수예요. 여기 오른쪽 화면에 있는 부모 나이 증가 버튼을 누르면 age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이 버튼 밑에는 child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넣어줬어요. 이 child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child.js에 들어가서 이 child도 똑같이 상위 div로 하나 감싸져 있는데요. 이 상위 div는 조금 더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파우더 블루 색의 보더를 넣어줬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h3 태그를 통해서 이 컴포넌트는 자녀 컴포넌트라고 화면에 보여줬고요. 그 밑에는 name은 홍길동, age는 5살, 이렇게 그냥 넣어줬어요. 아주 간단한 앱이죠? 자, 이제 여기 child의 props로 name하고 age를 이렇게 받아와 볼 건데요. 이 홍길동을 지우고 prop으로 받아온 name을 넣어주고 age를 지우고 prop으로 받아온 age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앱 컴포넌트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child 컴포넌트에 props를 넣어줘 볼게요. name은 홍길동, age는 숫자 5, 이렇게 넣어주면 똑같이 보이죠? 자, 이제 우리는 앱 컴포넌트에 state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이 state의 이름은 child age,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set child age, 이것도 똑같이 use state를 사용해서 0으로 초기화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child age를 복사해서 여기 있는 5 대신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러면 0으로 초기화가 잘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 이 함수 이름은 increment child age, 자식의 나이를 1씩 증가해주는 함수예요. set child age는 child age 더하기 1. 그리고 여기 버튼 밑에다가 하나의 버튼을 더 만들어 줄 건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자녀 나이 증가 이렇게 적어주고 onClick에는 parent age 대신에 increment child age 함수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부모 나이 증가를 누르면은 부모의 나이가 이렇게 증가가 됐고 자녀 나이 증가 버튼을 누르면은 자녀 나이가 1씩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앱 컴포넌트 안에다가 이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콘솔 로그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내용으로는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었어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이 콘솔 로그가 출력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앱 컴포넌트는 함수형 컴포넌트이기 때문인데요. 그 말은 이 앱이라는 거는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여기 있는 함수가 불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었어요 라고 콘솔이 출력이 되는 거죠. 똑같이 차일드 컴포넌트 안에도 이렇게 자녀도 렌더링이 되었네요 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의 앱에 개발자 툴을 이렇게 열어서 리프레쉬를 해주면은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도 렌더링이 되었네요 라고 출력이 잘 된 게 보이시죠? 자,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두 번씩 출력이 된다면 여기 index.js에 가셔서 이 스트릭트 모드를 잠시만 없애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한 번씩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개발할 때 이 스트릭트 모드를 켜놓고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스트릭트 모드는 우리가 리액트로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개발할 때는 이거를 켜놓고 개발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우리는 콘솔을 조금만 더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이거를 싹 지워줄게요. 자, 이제 다시 앱 컴포넌트로 돌아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언제 어떤 컴포넌트들이 렌더링이 되는지 콘솔을 통해 확인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여기서 복습을 잠깐 해보자면은 리액트 컴포넌트는 자신의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렌더링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parent age랑 child age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우리의 앱 컴포넌트는 다시 렌더링이 될 거예요. 또한 이 컴포넌트가 가진 모든 자식 컴포넌트들도 함께 렌더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부모 나이 증가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 parent age라는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여기 콘솔에 출력이 되겠죠? 자,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자녀 나이 증가 버튼을 누르면은 child age라는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콘솔에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부모 나이 증가를 누를 때마다 부모의 나이는 증가하는데 자녀의 나이는 증가하지 않죠? 사실 자녀 컴포넌트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 나이가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자녀 컴포넌트는 항상 똑같은 모습을 화면에 보여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녀 컴포넌트는 업데이트 되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부모 나이 증가를 누를 때마다 굳이 자녀도 렌더링이 되었어요, 이렇게 자녀 컴포넌트를 렌더링을 시켜줘야 될까? 만약에 이 차일드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막 복잡한 로직을 수행을 한다면은 우리의 앱의 성능도 나빠질 텐데 말이죠. 사실 이 차일드 컴포넌트는 props로 받는 name이랑 age가 변경되지 않으면 굳이 렌더링이 될 필요가 없는 컴포넌트예요. 매번 화면에 같은 결과를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리액트 메모를 사용해서 이 차일드 컴포넌트의 props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면 렌더링을 막아주는 최적화를 시켜줄 수 있어요. 리액트 메모의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여기 위에다가 메모 이렇게 임포트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적화하고 싶은 컴포넌트를 이 메모라는 함수로 감싸주면 돼요. 우리는 이 child라는 컴포넌트를 최적화시켜주고 싶은 거니까 이 child 여기 있죠? 이 child를 메모로 이렇게 감싸주면 되겠죠? 메모.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모 나이 증가 버튼을 누르면은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었어요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녀도 렌더링이 되었네요는 출력이 안 되죠? 그 말은 우리의 부모 컴포넌트는 렌더링이 되는데 더 이상 자녀 컴포넌트는 렌더링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받는 props가 변경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자, 여기서 리액트 메모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리액트 메모는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고차 컴포넌트 중에 하나예요. 고차 컴포넌트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함수예요. 이 함수는 컴포넌트를 인자로 받아서 또 다른 컴포넌트를 반환해줘요. 리액트 메모라는 고차 컴포넌트는 우리가 넣어준 차일드 컴포넌트를 인자로 받아서 최적화된 차일드 컴포넌트를 이 자리에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거죠. 리액트 메모를 통해서 최적화가 된 컴포넌트는 렌더링이 될 상황에 놓일 때마다 prop 체크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 prop 체크라는 거는 컴포넌트가 받는 props에 변화가 있을 때만 렌더링을 허락해주고, 만약에 props에 변화가 없다면 렌더링을 하지 않고 이전에 이미 렌더링된 컴포넌트의 결과를 다시 재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차일드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리액트 메모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props로 받은 name이랑 age에 변화가 없다면 렌더링을 하지 않고 name이나 age가 변했을 때만 렌더링을 다시 해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여기 화면에 부모 나이 증가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parent age state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 앱 컴포넌트는 렌더링이 될 거예요.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된다는 거는 자녀인 차일드 컴포넌트 또한 렌더링이 될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차일드 컴포넌트는 리액트 메모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렌더링이 되기 전에
prop 체크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hild가 받는 name이나 age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name은 홍길동 그대로 변한 게 없고 age는 똑같이 0살 변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 메모는 이 차일드 컴포넌트는 렌더링이 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렌더링을 하는 대신에 이전에 우리가 이미 화면에 렌더링을 해준 이 결과를 그대로 재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자녀 나이 증가를 이렇게 눌러준다면 자녀도 렌더링이 되었어요 라고 차일드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차일드 에이지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여기 차일드 컴포넌트가 받는 age라는 프롭이 변경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 메모는 이 차일드 컴포넌트가 받는 age라는 프롭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는 다시 새로 렌더링이 돼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렌더링이 된 새로운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리액트 메모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렌더링을 제한해주는 최적화를 해봤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전 영상에서 배운 use 메모와 use 콜백을 리액트 메모와 함께 사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폭넓은 최적화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use 메모와 리액트 메모를 함께 사용해 볼게요. 먼저 이번 예제에는 사용하지 않을 child age state를 지워볼게요. 그리고 여기 child 컴포넌트가 받는 age prop도 이렇게 지워주고요. increment child age 함수도 지워주고 그리고 자녀 나이 증가 버튼도 지워줄게요. 그리고 child 컴포넌트에 가서 이 age prop도 이렇게 지워줘야겠죠? p 태그도 하나 이렇게 지워주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name을 홍길동이라는 스트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넣어줄 거예요. 이 오브젝트는 last name, 홍, first name, 길동 이렇게 적어줄게요. 근데 이렇게 넣어주면은 조금 보기 안 좋으니까 오브젝트를 변수로 따로 이렇게 빼줄게요. const name 이렇게 변수에 오브젝트를 할당을 해주고 여기 있는 name을 child의 name prop으로 전달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child 컴포넌트에 가서 여기 있는 name p 태그를 성과 이름으로 나눠줄게요. 첫 번째는 성, 두 번째는 이름, 위에는 name. last name 그리고 이름은 name. first name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화면에 자녀, 성은 홍, 이름은 길동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의 차일드 컴포넌트는 리액트 메모를 통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다시 앱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만약에 화면에 부모 나이 증가를 누르면 당연히 우리는 이 차일드 컴포넌트가 받는 네임 프롭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까 부모 컴포넌트, 그러니까 앱 컴포넌트만 렌더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맞는지 우리 콘솔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부모 나이 증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는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었어요도 출력이 되고 자녀도 렌더링이 되었네요도 출력이 되네요. 아니, 우리는 분명히 차일드 컴포넌트를 리액트 메모로 최적화를 해줬는데 이 네임 프롭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체 차일드 컴포넌트도 함께 렌더링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전달해준 네임이 객체, 오브젝트이기 때문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이 오브젝트는 스트링, 넘버와 같은 원시 타입과는 다르게 변수 안에 그대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오브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가 여기 변수 안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1111이라는 메모리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네임 안에는 1111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이 앱이라는 함수가 다시 불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함수가 호출이 될 때는 이 함수 안에 있는 모든 변수들이 다시 초기화가 돼요. 그 말은 이 네임도 다시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은 각각 다른 메모리 주소에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이 네임 안에는 다른 메모리 주소가 들어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차일드 컴포넌트의 네임 프롭으로 전달이 되는 이 오브젝트의 내용은 늘 똑같겠지만 이 전달되는 네임 변수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 주소 값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리액트 메모의 입장에서는 이 네임이라는 프롭에 변화가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 차일드 컴포넌트를 최적화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이 차일드 컴포넌트도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배웠듯이 use 메모 훅을 사용해서 이 오브젝트를 메모이제이션 해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할당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가 변하지 않게 되니까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다면 제 이전 use 메모 영상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한번 유즈 메모를 사용해 볼게요. 유즈 메모 임포트 시켜주시고요. 이 안에는 콜백 함수가 들어가고 우리가 만들어준 이 객체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유즈 메모의 두 번째 인자로 의존성 배열을 넣어줄 건데 빈 의존성 배열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부모 나이 증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는 자녀 컴포넌트는 더 이상 렌더링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유즈 메모와 리액트 메모를 함께 사용하면 프롭으로 전달받는 값이 객체여도 우리는 차일드 컴포넌트의 렌더링을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즈 메모를 사용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유즈 콜백과 리액트 메모를 함께 사용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좀 전에 사용한 유즈 메모랑 네임 객체를 지워주고 이제 차일드의 네임 프로브로는 아까 전하고 똑같이 홍길동이라는 스트링을 넘겨줄게요. 자, 유즈 메모 임포트 시킨 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주고 이제 다시 차일드 컴포넌트로 가서 p 태그도 원상복구 시켜줄게요. 이름은 네임. 자, 이렇게 해주면 자녀 이름 홍길동 잘 나오죠? 자, 다시 앱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함수 이름은 tellme라는 함수고요. 이 함수는 불릴 때마다 길동아 사랑해 이렇게 콘솔에 출력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함수를 child의 prop으로 전달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다시 child에 가서 받아오는 prop에 tellme를 추가해주고 이름 밑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레이블을 넣어 줄게요. 그리고 이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tellme라는 함수가 실행이 될 수 있게 해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엄마 나 사랑해 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길동아 사랑해 이렇게 콘솔에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도 앱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부모 나이 증가 버튼을 누르면은 똑같이 부모도 렌더링이 되고 자녀도 렌더링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도 비슷하게 부모 나이 증가 버튼으로 인해 이 parents age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됐죠. 하지만 child가 받는 네임하고 tellme props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어요. child 컴포넌트는 리액트 메모를 통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tellme라는 prop이 함수를 전달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함수는 객체의 한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name prop을 스트링이 아니라 객체를 전달해줬던 거와 같은 이유로 이 tellme라는 변수 안에는 이 함수 객체가 들어있는 메모리 주소가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이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이 차일드 컴포넌트의 tellme prop으로 계속해서 다른 메모리 주소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 메모는 아무리 이 함수의 내용이 똑같아도 이 tellme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메모리 주소가 변경되었으니까 이 차일드 컴포넌트는 다시 렌더링이 돼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모 나이 증가 버튼이 눌릴 때마다, 그러니까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이 차일드 컴포넌트도 함께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번에는 use callback이라는 훅을 사용하면 돼요. use callback은 use 메모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use 메모는 어떠한 값을 메모이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면 use callback은 어떠한 함수를 메모이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use callback을 사용해 볼 거예요. use callback을 이렇게 임포트 시켜주시고 우리가 만들어준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인자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use callback의 두 번째 인자로는 똑같이 빈 의존성 배열을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안에 있는 길동아 사랑해를 담고 있는 이 함수는 메모이징이 됐기 때문에 이 tellme는 항상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을 거예요. 혹시 use callback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제 이전 use callback 강의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부모 나이 증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었어요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더 이상 자녀 컴포넌트는 렌더링이 되지 않고 있고요. 어때요? 진짜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use callback과 리액트 메모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이번에는 child의 prop으로 함수를 전달을 해줘도 우리가 child 컴포넌트의 렌더링을 제한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리액트 메모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알아봤어요. 또 use 메모와 use callback을 통해서 더 폭넓은 최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영상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use 메모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리액트 메모를 잘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렌더링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오히려 성능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컴포넌트를 메모이징해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소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리액트 메모는 prop 체크를 통해서만 렌더링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컴포넌트가 use state, use reducer, use context와 같은 상태와 관련된 훅을 사용한다면 props의 변화가 없더라도 여전히 state나 context가 변경될 때마다 다시 렌더링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